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게임스탑 사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마감 복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게 외국인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것 같다. 수급의 어떤 특성이 이제 막 매도세가 나오는 걸 보면 호가창에서도 보면 주요 종목들 이건 그냥 단순 뭐 이익 실현의 어떤 개념보다는 그냥 뭔가 던지는 것 같은데 동시효과까지 밀어버리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헤지 펀드들이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국가의 이제 주요 어떤 종목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자신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개인들의 어떤 공매도 전쟁에 의거해서 좀 손실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자금을 빼는 게 아닌가, 기계적으로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수급의 흐름이었다고 좀 보여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태가 얼마나 좀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수급적인 이슈가, 이벤트가 시장에 어떤 큰 리스크를 만들 수가 있는지, 만들 수도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 어떤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에서 이 사태로 인한 어떤 노이즈가 좀 제일 큰 것 같거든요. 지금 조정을 만드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객관적이고 현명하게 좀 이 사태를 판단을 해보고 저감에서 기회인지 아니면 조금 리스크를 회피해야 되는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어제 나온 기사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공매도 세력이 추가 참전했다. 게임스탑 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해서 이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먼저 이제 주가를 한번 좀 볼게요. 주가가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올라온 거 보면 뭐 수백 퍼센트 이제 올라왔고, 올해 들어서는 뭐 10배 이상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왔는데요. 게임기 이제 유통 그냥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게임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비디오 게임. 그러니까 야, 아직도 이런 거 있어? 할 정도의 어떤 기업인데요. 매니아층이 있는 거죠. 네, 매니아층이 있는데 거의 뭐 사양 산업이고, 보니까 뭐 적자가 막 4,000원, 5,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올해도 이제 적자가 뭐 작년만큼 나오면 뭐 거의 뭐 자본 잠식되는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왜 타겟을 했는지는 이해 가능해요. 예, 아니 뭐 사양 산업이고 쓰러져 가고 있고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망해간다고 판단해도 뭐 이상할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올랐으니까 밑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랬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면서 최근에 시세가 폭발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주가가 그동안 왜 사양산업이고 공매도가 타겟을 잡았는지 알 수 있죠. 주가를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그냥 없어질 기업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공매도도 이거 자본 잠식이 되고 이제 상장 폐지 수순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이 이제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밑바닥에서 거래량 자체가 3달러, 4달러, 5달러 정도 됐었죠. 3,000원에서 뭐 5,000원 하는 주식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으로 치면 뭐 한 2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이제 뭐 한 5천원, 4, 5천원 정도 주가에다가 거래량 한 2, 300만 주면 뭐 100억에서 뭐 150억 정도 거래대금 터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동성도 그렇게 많았던 종목도 아니죠. 근데 공매도 측이 이 종목이 망할 걸 확신하고 아무래도 유통 물량 대비해서 좀 과도하게 공매도 물량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이 뭐 클래시컬하고 이제 레트로 성향의 어떤 사람들은 비디오 팩 같은 거 뭐 수집하거나 모은다든지 뭐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기업을 지키자. 그리고 이제 어떤 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 세력을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항하자. 이런 식으로 좀 선동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망해가는 주식이었다고 보여주는 이 기업을 유통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뭉쳐가지고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이제 23조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말도 안 되는 시총인 거죠. 결국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게 누군가 막 계속 사들이는 거죠, 보시면.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운동이 시작되면서 계속 사들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특정 세력이 막 뭐랄까요, 매집하는 그런 어떤 계획화된 어떤 패턴의 차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막 개인들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산 것 같아요. 차트의 어떤 흐름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사들이면서 유통 물량이 스퀴즈 된 거죠. 완전히 그냥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폭등을 해버리는, 그 이상에서 이슈화되고 더 사들이니까 그냥 날려버리면서 지금은 뭐 300달러에서 400달러 왔다 갔다 하는 수준. 그러니까 보시면 그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만 하더라도 보시면 가격이 3달러에서 6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시총이 2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거의 10배 튄 거잖아요. 그렇죠? 텐베거가 나면서 완전히 그냥 그래서 시총도 한 23, 4조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 된 거고요. 지금 보니까 공매도 측이 거의 물량을 줄인 게 없더라고요. 버티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업 가치의 흐름대로 올라온 게 아니라 터무니없는 시총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일반 개인 투자들이 접근하면 굉장히 곤욕스러운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태가 났고, 그러면 이제 밑에서 시총이 2천억, 3천억, 4천억일 때 공매도를 쳤던 이 헤지 펀드들은 손실이 10배가 난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10배가 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뭐 20조니 30조니 지금 손실을 봐가지고 이 헤지 펀드들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뭐 아시아 증시라든지 글로벌 시장의 어떤 주식들을 팔아가지고 메꾸고 있다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 시장에서도 이 손실 메꾸기 위해서 다른 갖고 있는 주식들을 다 팔고 있다 뭐 이러면서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사태가 발생했는지. 그래서 이 사태를 통해서 공매도가 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죠. 게임스탑은 어떻게 FMC의 주인공이 되었나. 그래서 FMC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한 기업에 대한 어떤 조그만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에 던져진 어떤 이슈화된 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게임스탑은 파월에게 던져진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개별 기업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이제 의미가 크다는 걸 의미한다. FOMC 회의에서 확인된 변화는 없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긴 했지만 미국 10년물 금리는 한때 1%를 하회할 정도였기 때문에 매크로 변수가 증시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보기엔 증시 하락폭이 너무 컸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한 어떤 트리거를 추정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근데 어떤 대외적인 어떤 금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펀더멘털 상의 변화는 없는데 이 게임스탑이라는 어떤 이슈 이벤트 자체가 일단은 이번 하락에 어떤 시장의 어떤 큰 조정에 그 빌미를 준 사태일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요걸 이해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이 기회인지 조금 피해야 되는 건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게임스탑, 헤지펀드, 개인 투자자 대결 구도의 상징이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식은 미국의 오프라인 게임 업체 게임스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슈였지만 점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 게임스탑의 주가는 올해 초 한 20불 정도 내외 한 2만원 정도 했는데, 오프라인 게임 업체이다 보니 코로나 피해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까 게임스탑 주가가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올랐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단기간에 2배나 상승합니다. 이슈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시트론이라는 기관에서 지금 주가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다시 $20로 하락해야 된다는 콜을 하면서부터다. 이후 월스트리트 배트라는 사이트에서 게임스탑의 주가를 올려서 시트론이 쇼커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개인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대동단결하였고 이 주식의 주가는 어제 장중에는 무려 370불까지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헤지펀드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주목받았던 AMC 주가는 어제 하루 동안만 301% 상승을 했습니다. 공매도의 손익구조를 아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설명되어 있는 거라서 체크를 한번 해드리죠.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공매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숏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공매도 규제와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긴 때문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사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은 많지 않기 때문이죠. 공매도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말인 롱과 비교해보면 좋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롱은 매수를 의미하고 숏은 매도를 의미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매수, 매도만으로 두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순서입니다. 모든 투자의 성과는 얼마나 싸게 사서 얼마나 비싸게 팔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매도 가격에서 매수 가격을 뺀 것이 손익이라는 것이죠. 롱, 매수는 매수 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매도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게 매수하고 나서 나중에 매도하니까요. 주가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상승하면 이익을 보지만 하락하면 손해를 보지요. 반대로 숏은요. 뭡니까? 매도 가격을 먼저 결정하는 거죠. 주식을 빌려와서 나 이거 10,000원에 팔 거야. 나는 9,000원에 팔 거야. 나는 조금 더 올라오면 12,000원에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이제 매도 가격을 먼저 결정하는 건데요. 숏을 하려면 매도를 먼저 해야 하는데 없는 주식을 팔 수는 없는 노릇이죠. 따라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먼저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차라는 게 이제 주식 빌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대차는 이제 통계로 계속 HTS 나오죠. 그래서 이걸 이제 대차 거래라고 하고요. 그리고 빌린 주식을 시장에서 팔면 매도 가격은 결정되지만, 뭐 지금 현재가가 뭐 10,000원이면 10,000원이 이제 매도 가격 결정되지만, 매수 가격은 나중에 결정되는 거죠. 결국 이제 진짜 떨어져가지고 5,000원이 됐다. 그러면 내가 5,000원에 사들이면, 10,000원에 팔았는데 5,000원에 샀으면 그 차익이 5,000원이죠. 그러면 5,000원의 수익을 달성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롱과 숏은 이제 반대로 거래 구조가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게임스탑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이런 쪽으로 무한대다. 사실 그 공매도 측이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서 하는 거래예요. 공매도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한다는 거는 내가 1억 가지고 주식을 하면 뭐 진짜 이게 뭐 상패되면 뭐 제로가 된다면 1억을 날리는 거죠. 근데 공매도를 친다는 거는 아까 이제 만약에 이제 10,000원에 이제 매도를 했어요. 공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이제 수익을 보는 건데 올라버린다. 근데 주식이라는 건 위로 무제한 열려 있는 거잖아요. 10배, 20배, 100배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스탑이 이제 100배가 터진 거죠. 100배가. 이건 손실 나봤자 마이너스 100%인데, 그렇죠. 주식을 산다는 거는 손실 가능성은 마이너스 100%. 원금만 손실 보는 건데, 이 공매도를 왜 모두에게 허용을 하지 못하느냐면, 이 신용. 이게
10배, 100배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두에게 이걸 허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 자체가. 예, 그런 부분에서 다소 좀 불평등한 어떤 제도인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뭐 개인들에게 모두 허용하기 좀 어려운 게 그런 걸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게 100배 터지는데 100배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억이 이제 이렇게 손실 나면 100억을 갚을 수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예. 그 이제 기관들은 갖고 있는 자기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확인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이게 모두에 허용하기 어려운 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수익 구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게임스탑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이론적으로 무한대다. 이제 롱과 숏의 손익 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롱의 경우 손익은 매수 가격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 가격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숏은 매도 가격이 결정된 상황에서 매수 가격에 따라서 손익이 이제 결정되는 거죠. 따라서 롱을 한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최대 손실은 투자한 금액이 되고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무한대가 되지만 여기 보시면 롱 포지션의 손익은 매도 가격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무한대, 이렇게 그래프처럼 무한대 손익이 열려 있는 거죠. 숏의 경우에는 이제 매도 가격이 먼저 결정되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 상황이죠. 그래프 자체가 완전 반대죠. 매도가 결정돼 있고 이익을 보는 규모는 정해져 버린 거죠. 시작부터. 그리고 이게 얼마에 매수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이익 구조가 결정되는 거고, 그래서 숏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은 투자한 원금에 불과하지만 손실은 무한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폭이지만 손실은 계속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게임스탑을 이제 40불에 매도한 헤지펀드가 있다. 근데 매수 가격은 뭐 지금 뭐 350불 왔다 갔다 하잖아요. 350불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서 강제 청산됐다. 그러면 이게 몇 불입니까? 310불 정도, 310불 정도가 주당 손실을 이제 확정 지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뭐 500불 될 수도 있고 1000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무제한으로 이제 열려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게임스탑은 펀더멘털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언제 끝날지는 뭐 알 수가 없죠. 항복을 하면 이제 끝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분명히 이제 펀더멘털 외적인 어떤 부분에 의한 이벤트 성격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시장 경제 전반적으로 타격을 준다든지 2008년도 뭐 서프라임 모기 사태처럼 경제를 좀 붕괴시키는 어떤 요인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신용 경색이 이루어지는 어떤 포인트도 아니에요. 헤지펀드잖아요. 헤지펀드를 가입하는 사람들이 뭐 일반 대중도 아니고, 그 자금력이 큰 어떤 개인이라든지 어떤 기관들이 맡긴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손실을 보는 거지. 그들이 손실을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개인 투자자 중에서, 미국 개인 투자 중에서 뭐 이 게임스탑 사태 때문에 막 350억을 번 사람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부자들의 어떤 자금에서 개인들의 이제 주머니로 좀 들어가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제 전체적인 어떤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포인트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주식이 이렇게 빠지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던지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또 한 차례 대세 상승 국면에서 주도주군들에 대한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전기차 같은 것들, 뭐 확실한 성장이니까, 그래서 야, 그쪽으로 또다시 또 기회가 오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태 자체가
뭐 단기간에 끝난다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거리고 외국인이 물량을 던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식이 떨어지면 저는 그 중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주도군들, 성장주군들, 대형주 위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저는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벤트 성격이지 경제 어떤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낳는 게 아니고요.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 국면에 있고요. 이런 국면에서 이거 사태 터져가지고 증시 출렁이는 거는 사실 저는 무릎을 탁 치고 야 이거 차분히 우리가 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리포트를 보면 공매도로 인한 손실이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관련 헤지펀드의 예상 손실이 우리의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임스탑을 공매도했던 헤지펀드들의 손익을 생각해 볼까요? 우선 매도 가격은 뭐 $40로 정했다. 시트론의 예상대로 $20까지 하락을 해주면 $20의 쇼커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당 $20 버는 거죠. 이 경우 손익은 이미 정해진 매도 가격인 $40에서 매수 가격인 $20를 뺀 20불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제처럼 350불까지 상승하게 되는 경우 손익은 어떻게 될까요? 매도 가격은 40불로 정해져 있는데 매수 가격은 350불이니 손실은 주당 이제 310불이나 됩니다. 베팅한 규모의 8배 가까운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이 헤지펀드가 1000억을 공매도 베팅을 했다면 8천억 손실이 난 거죠. 게다가 손실 규모가 350불 수준에서 멈춰준다면 다행이지만 주가가 더 오르면 손실은 추가로 발생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고로 어제 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금융 분석 업체 S3 파트너스의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 세력은 올해에만 약 50억 불, 5.5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헤지펀드들이 손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게임스탑 주식을 이제 사야 합니다. 이런 현상을 숏스퀴즈라고 하죠. 문제는 숏배팅을 했던 규모의 8배나 되는 규모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루머, 숏스퀴즈 당하나 헤지펀드들이 숏스퀴즈를 이제 당하나 헤지펀드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 주식을 처분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SK증권의 이제 중장기 전략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롱, 빅스, 배터리, 인터넷, 그린, 세미컨덕터,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인터넷 플랫폼 같은 기업들, 그리고 그린 에너지라든지 반도체 쪽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도 여기 공감하고 요 전략을 펴는 데 있어가지고 이 사태는 또 하나의 이제 저는 기회의 어떤 영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시장이 최근에 연초부터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이 명분이 지나가는 어떤 이벤트 성격의 이슈를 하더라도 조정은 조금 기간 조정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시간을 두면서 저가 매수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다다음 주는 그 설이 있죠. 또 이제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 구간이 그때까지 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분할로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제 기사 아까 이제 읽으려던 기사를 한번 보죠. 게임스탑 전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게임스탑 공매도 포기 안 한 헤지 펀드들, 지금 게임스탑 공매도 잔량 불과 8%밖에 이번 주에 줄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뭡니까? 헤지 펀드들이 버티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업이 지금 22조 3조의 시총을 계속 형성시켜 나갈지는 않을 거거든요. 뭐 기업이 조 단위로 버는 기업도 아니고 성장 어떤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버티게 돌입하는 어떤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입하는 개인 투자들은 좀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기사를 보면 전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다수의 공매도 세력들이 게임스톱 주식에 대한 숏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헤지펀드에 막대한 손실을 안기면서 개미들의 압승으로 끝나는 분위기로 보였지만 아직 공매도 세력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분간 게임스톱 관련주들을 둘러싼 극한의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뭐 장중에 수십 %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지펀드 추가 공매도 포기 안 했다. 해서 8%밖에 공매도 잔량이 줄지 않았다는 거는 일단은 대부분 이제 일부는 이제 청산하고 손실 보고 나갔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이자가 50%. 야, 그러니까 물량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 가격이 막 유동적으로 뛰는 거예요. 이 주식에 대한 어떤 빌리기 위한 어떤 이자 지불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들어 게임스탑 공매도로 인한 전체 손실이 약 22조 원에 이르는데도 숏 포지션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 대부분 숏 포지션 청산이 이루어졌다면 이 정도로 높은 대여 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는 기존의 공매도 세력이 포지션을 유지했거나 혹은 다른 해지 펀드가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개미들의 집중 매수로 주가가 오르면서 주요 공매도 해지 펀드들이 주식을 매수해서 대갚아야 하는 숏 시크즈에 몰리고 이들의 콜옵션을 팔았던 기관 투자자들이 가마수기주에 걸리는 상황까지 나왔지만 이는 게임스탑 현상의 일부였다는 게 요 파트너스의 분석이다. 그래서 어쨌든 일부는 뭐 이렇게 항복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쪽에 대해서 이는 공매도 전체 항복 선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의 전쟁은 뭐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변동성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규제 당국과 정치권이 잇따라서 개미들의 손을 들어주는 와중에 추가 공매도에 나서는 게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금융산업규제국 등과 함께 협력해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게임스탑의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건 이견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공매도 세력이 게임스탑 광풍이 지나고 거품이 꺼질 때까지만 버틸 수만 있다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죠. 한편 이날 게임스탑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67% 오른 3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는 44% 이제 폭락했죠. 주요 이제 그 증권 거래 이제 사이트가 이제 요 게임스탑에 대한 매수 버튼을 없애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폭락을 하게 만들었는데 다시 그걸 이제 허용하면서 또 올라가죠.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사태가 조금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 확실한 거는 이 사태로 인한 변동성은 분명 주식시장에서 성장 주도주군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제가 볼 땐 접근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게임스탑 이벤트는 주도주군 저가 매수의 기회다. 미국 시장에서 발생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전쟁은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에 있어서 보수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함부로 공매도를 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공매도 청산으로 인한 손실로 인한 시장의 출렁임은 있겠지만 시장의 어떤 근본적인 위기와는 다른 이벤트 성격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주도주군에 있어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익 매물 출회와 변동성 장세 해서 연초부터 다소 좀 시장이 과열 수준의 어떤 상승 각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증시의 어떤 차익 매물 출회와 더불어서 뭐 중국에서 뭐 긴축 가능성이라든지 미국의 이런 어떤 게임 스탑 사태 이런 것들이 조정의 어떤 명분과 빌미로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펀더멘털 훼손, 이익의 방향성의 변경은 없기 때문에 기업들 이 지금 늘어나는 속도라든지 예를 들면 뭐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지금 매년 한 30%씩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된 기업들이 뭐 주가가 조정받는다고 붕괴되겠습니까? 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변동성 장세이지 추세 하락 내지는 붕괴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금리 인상 기조 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과거의 어떤 약세장의 진입 근거도 없는 셈이죠. 그래서 저는 뭐 뚜렷하게 이 상황이 뭐 언제 끝날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지는 뭐 알 수는 없긴 하지만 분명 저는 기회의 영역으로서 접근하는 게 좀 합리적이고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사태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예, 기관들도 이제 뭐랄까 좀 움찔해서 그래서 그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이제 공매도 비중이 좀 높은 종목, 셀트리온 이제 그룹이라든지 뭐 5G 쪽에서는 KMW 같은 기업도 특이하게 이제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많이 팔았지만 순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스탑 사건은 개인의 무서움을 알린 그런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이 될 것 같고요. 국내 주식시장의 어떤 출렁거리면 분명 기회의 영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결론 내리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